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분들도 많아지셨죠? 자신 있게 웃고 싶은데 마스크 대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 많이 찾아보시는 게 바로 치아 교정인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지금부터 싹 좀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치열이 불규칙하거나 상하악이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않아서 자꾸 입을 가리게 되거나 외모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많이 찾아보시는 게 바로 치아 교정인데요. 교정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치아의 배열을 가지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고르지 못한 치열에 벌어진 치아 또는 덧니, 돌출입들을 개선하는 치료입니다. 심미적인 개선뿐 아니라 치아 본연의 기능도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치열을 가지런하게 만들어 구강위생 상태를 증진시키고 저작 효율을 높여서 소화기관의 영양분 흡수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도 교정을 했는데요. 무려 40대에 교정을 했습니다. 보통은 보시는 것처럼 윗치아가 아래치아를 덮는 게 정상적인 모양인데 저는 위아래 치아가 이렇게 만나는 절단교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였어요. 저는 제가 정상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동안.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는 친구들은 윗니가 아랫니를 이렇게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쟤네들은 도대체 라면을 어떻게 끊어 먹을까? 이게 이렇게 엇갈리면 라면 같은 게 잘 안 끊길 텐데 좀 불쌍하다. 쟤네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겠지. 얘기하지 말아야지. 근데 나중에 제가 치대를 들어가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비정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사실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교정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내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교정 치료를 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좀 웃기는 얘기 같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아주 자랑스럽게 치아를 보이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좀 경험했던 그런 치아 교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지금부터 싹 좀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교정을 하면은 예뻐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일 텐데요. 치아 교정을 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예뻐집니다.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은 남들이 다 너는 괜찮아,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거울을 볼 때 나는 이가 좀 튀어나온 것 같아, 이가 삐뚤어졌어, 나는 덧니가 심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정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자신감을 찾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치과의사로서 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교정치료가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우리나라 교정 같은 경우에는 가지런한 치열뿐만이 아니라 하안모, 아래쪽 얼굴의 3분의 1을 이쁘게 만드는데 매우 발달해 있어요. 최종적인 얼굴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자, 각 나라마다도 선호하는 얼굴의 형태가 있는데요. 어떤 측정값을 이용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치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측정값들은 단지 치아뿐만이 아니라 성형 치료에도 많이 응용이 되는데요.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강남에 가보면은 다 얼굴들이 똑같다. 모두 똑같은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의 비율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사들이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비슷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 치과에서도 치아 교정을 할 때 동일한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앞니의 각도라든가 이 코와 이 치아의 각도라든가 또는 입술과의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아를 이동시키면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도들을 계산을 해서 치아를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게 요즘 교정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얼굴에 따라서 교정법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계란형의 얼굴을 선호했죠. 근데 근래에는 V자형 얼굴을 선호를 하죠. 앞니의 경우에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옥니의 치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여성스럽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덧니를 귀엽다고 해서 덧니를 보존하면서 교정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이 발달한 얼굴을 굉장히 남성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슈퍼맨 같은 경우 보면은 턱이 굉장히 발달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강인한 남성성을 상징하는 그런 얼굴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턱이 굉장히 작거나 우리 보통 무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교정을 통해서 개선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정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턱 성장을 조절하는 성장 교정, 다음으로는 치아만을 움직이게 되는 치아 교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장 교정의 경우 어릴 때부터 턱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자극해서 주걱턱이나 무턱이 되는 것을 막고 치아가 충분히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그 목적에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의 경우는 치아만을 이동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더 이상 턱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턱 공간이 부족할 때는 발치를 해서 교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래에는 교정 치료 방법도 많이 발전이 되어서 성인의 경우도 어느 정도의 턱 확장은 가능해지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양악수술이라는 것들이 있죠. 치아만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교정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이런 턱 성장을 유도를 하거나 턱 수술을 병행해서 수술 교정을 하게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교정이 불가능한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잇몸병이 좀 심하시거나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럴 때는 치아에 적절한 교정력을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정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나 올세라믹 같은 보철을 이용한 교정 방법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과 가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찾다 보면은 너무 많은 교정 장치나 교정 방법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게 내 치아에 맞는지 구별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 쉽게 교정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정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특히 이제 보통 옛날에는 철도끼를 빤다고 얘기들을 하죠. 금속 교정 장치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게 치아 바깥쪽에 붙여서 입술 쪽에 붙이기 때문에 순축 교정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놀려서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거를 치아색 걸로 바꾼 세라믹이나 레진을 이용한 교정 장치가 나왔어요. 나는 그런 치아색 교정 장치도 좀 보기 그렇다. 이랬을 때는 치아의 안쪽에다가 교정장치를 붙이는 설측 교정장치라는 것도 개발되었습니다. 설측 교정장치는 치아를 안쪽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를 밖에서 미는 순축 교정장치에 비해서는 교정 기간이라든가 교정의 미세한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치료 비용도 조금 더 비쌉니다. 근래에 많이 접하실 수 있는 클리피시나 데이몽 교정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정장치가 얇은 철사를 이용해서 고정했던 거에 비해서 자가결찰 장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철사에 의한 마모력을 없앨 수가 있어요. 교정 시간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비용은 기존 교정장치보다는 조금 더 고갑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투명 교정장치라고 이야기하는 인비절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치아에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교정장치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쉽게 본인이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통 22시간이나 그 이상 끼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는 밥 먹을 때 외에는 항상 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교정장치를 선택한 이유에는 분명히 특별한 약속이라든가 중요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의 편리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만, 그것도 잠잘 때만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끼고 있는 착용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착용을 하지 못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인비절라인이라는 것은 특정 회사의 상품명이고요. 보통은 투명 교정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투명 교정장치와 인비절라인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6개월 정도 교정을 해서도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 치아 교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 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니만 교정을 하거나 치아 한두 개만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짧은 기간에 교정이 가능하지만 전체 치아를 재배열을 하고 그 구강 상태를 개선을 하는 데는 최소
2년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치아 교정은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절한 힘을 치아에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치아에 부착된 장치가 꼈다 뺐다 하는 투명 교정 장치보다는 치아에 지속적으로 가하는 힘이 강한 부착형 장치들이 훨씬 더 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가 결착 브라켓, 그러니까 데이먼이나 클리피쉬 같은 경우 훨씬 더 짧을 수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브라켓 장치, 혈축 교정 장치, 투명 교정 장치의 순서로서 교정 기간의 길이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하실 때 또 이제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게 이를 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를 안 빼고 교정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덧니가 나거나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난 이유는 치아가 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턱이 좀 작아지는 쪽으로 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아가 다 들어갈 틈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는 것을 많이 또 선호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제가 옛날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교정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교정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플란트 자체는 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임플란트와 교정이 같이 필요할 때는 교정과 임플란트를 병행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빨리 교정 장치를 떼고 싶으니까 이거 좀 교정 빨리 끝나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제일 빨리 끝내는 방법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서 오라고 할 때 오고, 장치 끼라고 그러면 끼고, 고무줄 끼라고 하면 끼고, 큰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따라 하실 것 같지만은 의외로 안 지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정 장치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에 한 번씩 치과를 내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 가해지는 힘들은 3주나 4주 정도가 되면은 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치과를 못 갔는데 8주 뒤에 간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4주 동안은 전혀 교정이 된 게 아니고 그냥 교정 장치가 입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셔서 교정 장치를 교체를 하거나 새로운 힘을 부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래야만 원하는 시기에 빨리 교정을 마치실 수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 먹을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정 중에는 너무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딱딱한 음식을 드시다가 그게 교정장치에 걸리면은 교정장치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요. 또 병원을 다시 찾아가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간은 또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양치를 하실 때는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양치 도구를 쓰시는 것이 좋아요. 먼저 가운데 홈입하져 있는 교정용 칫솔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좀 좋고요. 이때 치약은 가급적인 불소가 함유된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정 중에는 치실이 아무래도 교정 장치에 걸리기 때문에 시간 칫솔을 사용을 하셔서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들을 닦아주셔야 되는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 쓰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교정을 하시게 되면 치아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 틈 사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교정을 하시는 동안은 젊은 분들도 치간 칫솔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꼭 사용해 주시면 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구강 세정기입니다. 어금니 위쪽의 안쪽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칫솔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 세정기를 이용을 해서 수압으로 그쪽 부분의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시면 효과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세정기는 절대 양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정기를 쓰신 뒤에 양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구강 세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치식으로 욕실 같은 데다 놓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고 가장 흔하게 접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직접 전원을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피가 좀 큽니다. 두 번째는 이동식 물세정기가 있어요.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안에 물을 채우고 배터리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전동 칫솔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수압은 아무래도 거치식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휴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도에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는 수도 직결식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수도에 직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그 구조도 굉장히 간단하고 공장이 적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2만 원 안쪽에서도 사용을 해서 저렴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사용할 때마다 수도꼭지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요.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것을 쓰시는 게 좀 좋고요. 잇몸에 손상을 주면 안 되므로 잘 알아보시고 검증된 브랜드의 것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슬기로운 치아 관리 사피엔스 스튜디오. 치아 교정은 치과에서는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뎌내야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